올바른 구강 근기능 발달을 위한 바이오테라피의 마지막 발표를 맡은 1년차 노상태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바이오테라피와 장치치료의 병용입니다. 가철식 장치로 확대한 전치의 경사는 자연적으로 좋아지나요? 관한 것입니다. 가철식 장치로 확대한 것은 전치의 배열의 공간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가철식 장치를 이용한 확대는 기본적으로 경사 이동이기에 확대에 따른 치료 전 전처치를 전치의 치축은 원심 경사되기 쉽습니다. 그러한 경사는 치료 중에 일시적인 것임을 보호자에게 설명해야 하며 폐쇄형 장치로 바꿔서 자연적인 치아 움직임으로 개선을 촉진하게 된다는 것도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확대 중에도 장치의 전치부 조정으로 경사가 자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자연적인 힘으로 치축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 나 치아의 경사가 큰 경우에는 브라켓을 이용하여 정치의 경사를 해결합니다. 증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3.11세 여환으로 전치의 총생을 주소로 내어놨습니다. 브라켓과 후방 이동 장치로 이행할 가능성도 설명하고 상하 평행 확대를 게시하였습니다. 14세에 계속해서 평행 확대 중인 사진인데 하악 전치의 원심 경사가 악화된 것처럼 보입니다. 14.11세 확대를 종료하고 폐쇄형 장치로 변경하였습니다. 원심 경사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15.6세에 경사가 상당히 개선되었으며 16.9세에 자연적으로 치축이 바르게 발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증례로는 브라켓으로 치축 경사를 개선한 것입니다. 12.2세 여환으로 전치 배열이 신경 쓰인다는 주소로 내어놨습니다. 평행 확대를 하였고 6개월 뒤 확대 종료 후 사진입니다. 전치 경사는 개선되지 않고 견치의 경사와 회전도 있어서 브라켓으로 이행하였습니다. 1년 9개월 후 치축이 바로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한 치아만의 반대교합을 바이오테라피만으로 치료할 수 있나요? 관한 것입니다. 우선 치료하는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공간이 없는 총생의 경우 바이오테라피만으로 개선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장치로 확대해서 총생을 해소해야 합니다. 공간이 있어도 반대되는 경우 맹출 위치 이상이나 혀의 움직임, 혀의 위치, 입술 폐쇄력, 절단 운동에 따른 교합력 등 바른 힘이 부족한 경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바이오테라피 지도 후에 필요하다면 장치 치료를 시행합니다. 연령에 따라 언제까지 개선하느냐를 검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전치 맹출 도중에 반대 교합이 될 것 같은 경우는 정말 작은 치료 개입으로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증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7.4세 여환으로 전치가 반대된다는 교합을 주소로 내어놨습니다. 11번이 나올 공간은 있지만 반대 교합되어 있습니다. 한 치아의 반대 교합으로 41번의 치은 퇴축을 볼 수 있습니다. 전방 스프링 장치로 확대 및 치아 전방 이동을 시행하였으며 파나스틱도 병용하였습니다. 확대 개시 7개월 뒤 11번의 반대 교합이 개선되었고 12번의 맹출 공간이 확보되어 12번이 올바르게 맹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41번의 치은 퇴축도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증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8.3세 남한으로 측절치가 반대된 것 같다는 주소로 내어놨습니다. 껌 훈련을 시행하였습니다. 터치 스틱도 사용하였습니다. 8.9세의 연화 기능이 개선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9.4세의 파나 스틱 또한 지도하였습니다. 10.4세 사진으로 경치 맹출 후 측절치 절단 교합이 개선되었습니다. 연화 시에 약간 혀의 전방 돌출 습관을 보여서 껌 훈련을 계속 지도했습니다. 12.4세 사진으로 측절치 피계는 안정화되었다는 것을 사진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유치가 빠지지 않고 영구치가 나는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유치는 발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구치가 맹출하지 않아도 유치의 탈락이 다른 치아에 비해 늦은 경우는 발치합니다. 단순한 맹출 지연인지 맹출 장애를 일으키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방사선 사진을 촬영하여 영구치의 맹출 방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증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9.1세 여왕으로 상하 전치 총생을 주소로 내원하였습니다. 11.7세 사진으로 초진시 주소였던 상하 전치의 총생에 대해 상하 확대 처치를 했던 환자입니다. 55번 진지발 버칼 쪽에서 15번의 파셜 일업선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발치를 시행하였고 폐쇄형 보정장치를 장착하면서 15번의 맹추를 자연적으로 경화 관찰하였습니다. 15번이 자연적으로 배열되었으며 교합도 안정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정리로 18.7세 여왕으로 전치의 총생과 55번의 만기잔존으로 15번의 맹출장애가 발생하였다는 주소로 내원하였습니다. 확대 처치를 하면서 15번의 맹출을 자연적으로 확인하면서 브라켓으로 치료하기를 계획하였습니다. 19.3세 사진으로 55번을 발치하였으며 20.11세에 찍은 사진으로 15번이 서서히 맹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치의 조기 상실 후 영구치가 자연적으로 맹출하는 것을 기다려도 좋은가에 관한 것입니다. 유치가 조기 상실된 경우는 그 원인을 생각해서 대처해야 합니다. 치아 오식증이나 근관치료에 따른 조기 상실의 경우 인접치의 경사이동을 막기 위한 공간 유지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 외에 유치가 조기 상실하는 원인으로는 맹출 위치 이상이 있습니다. 하악의 공간 부종이 있을 경우 하악 측절치 맹출 위치 이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이는 유견치의 치근 흡수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유견치의 위치는 전치의 총생을 개선 시 중요한 랜드마크가 되기 때문에 조기에 탈락되지 않도록 조기 확대와 같은 처치가 필요합니다. 흔히 락킹되었다고 얘기하는 사악 제1대구치의 맹출 위치 이상은 제6구치의 원심 치근을 흡수하면서 맹출하여 걸린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는 장치를 이용하여 경사를 개선시켜야 합니다. 정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6.5세 여왕으로 아래 앞니가 신경 쓰인다는 주소로 내원하였습니다. 45번의 맹출 때문에 83번이 조기 탈락하여 전치가 우측으로 경사된 경우입니다. 다음 증명입니다. 5.6세 여왕으로 영구치가 맹출할 공간이 부족할까봐 걱정된다는 주소로 내원하였습니다. 소진시 사진과 비교하여 8세 파노라마 사진에서 16번의 위치 이상으로 제2구치의 원심 치근을 녹이면서 맹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치아 맹출할 공간이 없다는 주소로 내원한 8.3세 남한입니다. 55번이 조기 탈락해서 16번의 근신경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번에 맹출할 공간이 없으므로 16번을 후방으로 견인하는 스프링 장치를 이용하여 장착하였습니다. 3개월 후에 스프링이 파절되어 54번의 동료로 장치를 폐쇄형으로 교환하였습니다. 9.5세에 14번이 맹출하였고 16번 후방 스프링으로 밀면서 15번의 자연적인 맹출을 유도하였습니다. 9.8세에 15번이 완전히 맹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증례입니다. 영구치가 맹출할 공간이 없다며 16번과 26번의 위치 이상을 주소로 내원한 8세 여왕입니다. 16번과 26번의 디지털라이제이션을 위한 스프링 장치가 붙어있는 확대 장치를 이용하였습니다. 시축이 바르게 되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맹출하도록 스프링과 버튼을 제거했습니다. 8.10세 파노라마 사진으로 16번, 26번 정상적으로 맹출하였고 55번과 65번은 원심 치근이 흡수되었으나 동료대가 없어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주 하는 질문들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환자에게 바이오 테라피를 하나여야 관한 것입니다. 유치혈계 부정교합은 세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턱의 발육 부전, 두 번째로 구강 습관, 세 번째로 위치 이상 및 선천적 결손 및 과잉치입니다. 바이오 테라피로 원인에 접근할 수도 있고 기구와 비용이 필요하지 않아 가볍게 해볼 수 있습니다. 바이오 테라피는 치열 부정의 예방이라는 관점에서 모든 사람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로 턱의 발육 부전입니다. 치열의 협착, 총상의 발생, 이런 케이스는 식사에 따른 발육 자극이 부족하므로 식사 지도가 필요합니다. 바른 자세로 식사하고 식탁에서 물과 차를 치우도록 하고 식재료를 잘 선택하고 15분 이상 리드미컬하게 씹습니다. 앞니로 자르는 음식을 먹도록 합니다. 유치하게부터 위와 같은 식사 지도를 시행합니다. 6세까지 머리 성장의 80%가 종료되므로 그때까지의 식사 환경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구강 습관입니다. 개구 습관이 있는 아동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숨쉬는 훈련을 위해 입에 테이프를 붙입니다. 이우배의 체조도 개구 습관에 유효합니다. 이 체조를 하는 것으로 비호흡이 가능하게 되고 타액이 증가해서 독감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여 겨울에 내원하는 모든 환자에게 지도합니다. 나쁜 자세, 턱깨기 엎드려 자는 것은 얼굴의 비대칭을 야기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바이오테라피는 얼마나 계속하면 좋은가요?입니다. 첫 번째로 기한을 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식사는 생애에 걸쳐 필요한 것이기에 언제까지라는 기한이 없이 지속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튜브 훈련 등은 3개월 열심히와 같이 기간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튜브 훈련 등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것으로 3개월 기간을 정해 목표치를 주고 목표치 달성 시 훈련을 종료합니다. 두 번째로 목표 수치를 표시해 동기를 부여합니다. 구릉근 측정기는 자기 자신이 수치를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기에 목표를 제시하고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합니다. 다물이와 올리미는 자기 자신이 수치를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치과의원에서 계측합니다. 다물이는 10N 이상, 올리미는 30kPa 이상이 될 때까지 계속합니다. 목표치를 표시하는 것은 그것을 목표로 열심히 하고 수치가 올라갈 때 칭찬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빠르면 1개월, 늦어도 3개월이면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한번 획득한 근력은 쉽게 줄어들지 않으므로 목표치 달성 시 훈련을 종료합니다. 고압력 측정은 초등학생에서는 200N, 성인은 400N까지, 그리고 좌우 차이가 10% 이내일 때까지 계속합니다. 다양한 측정기에 맞추어 목표를 설정해 진행하도록 합니다. 세 번째로 형태 개선으로 판단합니다. 훈련 기구를 이용해 개구 습관이 고쳐지면 입술의 형태가 좋아집니다. 또한 진료실에서 입을 다물고 코로 호흡하게 됩니다. 보호자에게 환자가 입을 다물고 있는지 물으며 개구 습관이 고쳐진 것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개구 습관이 고쳐지면 훈련을 종료합니다. 터치 스틱으로 혀의 위치와 턱의 위치가 개선되면 구취 관계가 2급에서 1급으로 되고 전치의 피계 관계도도 개선되고 안모도 상당한 개선을 보이며 이때 훈련을 종료합니다. 혀 습관은 움직임과 자세 모두를 고쳐야 합니다. 껌 훈련은 세 가지 단계가 가능하다면 합격입니다. 첫 번째로 혀 위에서 둥글게 할 수 있고 상하게 바른 위치에 붙이고 세 번째로 타액을 삼킬 때 바른 형태가 되도록 합니다. 또 연화 시에 혀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64번째 질문, 공갈 젖꼭지는 좋은가요, 나쁜가요? 치아가 나기 전에 구강 감각을 기르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에는 무엇이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일본 소아치과학회 홈페이지 의견으로 명확한 근거는 없지만 2세까지의 공갈 젖꼭지 사용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정신적 안정, 울음을 멈추고 조용히 되는 것, 잠들기 쉬운 것, 스트레스가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단점으로는 습관성이 된다는 것, 장기간 사용 시 씻는 것이 나빠진다는 것, 아이가 왜 우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 달래는 것이 줄어드는 것, 말이 트는 기회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비호흡과 혀와 턱의 발달을 촉진한다는 것과 애착 형성을 저해한다는 것은 학문적 근거가 없는 내용입니다. 2세까지는 해로운 점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갈 젖꼭지는 에 대한 필자의 생각으로는 구호흡을 비호흡으로 하고 혀의 자세히를 바르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1세 말에 개구 습관이 있는 유아에게 적극적으로 공갈 젖꼭지에 따른 구강 훈련을 권장합니다. 사랑니는 빨리 빼는 것이 좋은가요에 대한 것입니다. 가철식 교정연구회에서 사랑니의 조기 발굴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케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6번의 후방 이동이 필요한데 8번이 방해가 될 때입니다. 15세 이상이 되면 8번의 치근 형성이 보이며 6번의 후방 이동에 방해가 됩니다. 그러한 증례는 8번을 발치하고 6번의 후방 이동을 시행합니다. 다음으로 8번의 맹출에 따른 7번의 원심 경사가 생기는 경우로 상하악 7번이 확실히 교합되지 않는데 8번의 맹출 공간이 부족하면 8번이 맹출하면서 7번의 원심 경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할 때는 사랑니를 발치합니다. 얼굴의 전방 성장이 부족하면 8번이 맹출 장애를 일으키는데 더 부족한 사람은 7세까지 맹출 공간이 부족해 맹출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66번 질문, 바이오테라피를 할 때 예약법과 비용을 알려주세요에 관한 내용입니다. 가철식 교정연구회에서는 가철식 장치의 효과만으로 충분히 치료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바이오테라피가 있어야 가철식 교정치료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가철식 장치를 사용하기 전에 우선 바이오테라피의 설명부터 시작합니다. 바이오테라피는 비보험 치료이기에 예약 시간과 비용에 대해서는 각 병원마다 생각을 가지고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다 치과의원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정 치료를 결정하지 않은 환자에게는 충치 치료와 예방 치료 시 30분 정도 시간을 내서 치아 배열 상담실이라는 프레젠테이션과 소책자를 이용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따로 받지 않고 통상의 치료에 플러스해서 하는 형태로 갖춰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식사 지도와 개구, 혀 습관, 악습관 등에 대한 파이어 테라피를 설명합니다. 필요한 아동에게는 비교적 저렴한 트레이닝 기구도 설명합니다.
가철식 장치를 사용해 교선 치료를 하고 싶다는 환자에게는 검사를 시행합니다. 검사에 60분, 검사 결과 설명에 45분, 합계 105분을 예약합니다. 요금은 약 30만 원입니다. 검사 내용은 치열의 부정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각각 검사 결과에 맞게 필요한 바이오 테라피를 설명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을 확실히 이해시킵니다. 67번 질문, 바이오 테라피의 효과를 어떻게 진단할 수 있나요? 하는 것입니다. 바이오 테라피의 효과는 의사도 환자도 알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술전 검사의 비교가 중요합니다. 검사 수치의 변화를 표시하거나 사진으로 형태의 변화를 보거나 효과가 나타나면 칭찬하는 것이 환자의 의욕을 고취시키는 데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식사와 튜브 훈련입니다. 바르게 씹는지 아닌지 판단은 교합력 측정기의 데이터를 보면 알기 쉽습니다. 씹는 횟수가 늘어나면 교합력 수치가 더 커지게 됩니다. 좌우의 균형에 신경을 써서 먹게 되면 좌우 교합력의 비율의 차이가 없어집니다. 또 교합력 측정 데이터만이 아닌 치간에 공극이 생기거나 전치 지축이 개선되거나 어금니 교합이 긴밀하게 되는 것은 술전 사진과 비교해서 지적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바르게 씹으면 얼굴이 바르게 성장해 안무가 변합니다. 전치를 확실히 사용하면 치조골 기저부가 전방으로 성장합니다. 술전 사진과 비교해 치간 공극, 지축의 개선, 어금니 교합의 긴밀도 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10개월 만에 치간 공극이 생겨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앞으로 물기를 통해 전치의 치축이 정렬될 것을 전후 사진을 비교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안모 사진에서 전후에 입모양뿐만 아니라 눈과 코도 뚜렷하게 변해서 좋은 인상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치조골 기저부가 전방으로 성장한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륜근 측정기는 그 자체로 잡아당기는 힘을 계측하여 하고 다물리는 치과의원에서 구순 폐쇄력을 측정하고 수치의 변화 효과를 판단합니다. 올림의 효과는 치과의원에서 서랍 측정기를 사용해 수치의 변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혀를 구개에 부착하는 사진을 보고 술전보다 혀등이 닿으면 서랍이 올라갔다는 증거이며 껌 훈련에서 구개에 확실히 껌을 눌러붙이게 된다면 서랍이 강해진 것이기 때문에 껌의 형태 비교도 효과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입술 스틱과 터치 스틱입니다. 입을 벌리는 습관이 있다면 인디케이터 라인이 표준치보다 길어지고 코 하방이 긴 얼굴이 되나 습관이 없어지면 표준치에 가까워집니다. 또한 입술의 형태가 술전보다 예뻐지기에 사진으로 보아도 알 수 있고 터치 스틱으로 혀의 위치와 턱의 위치가 개선되면 안무가 크게 변합니다. 이와 같이 수치와 사진을 환자에게 보여줘서 효과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그때마다 아이와 보호자에게 칭찬하는 것이 동기부여에 중요합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가철식 장치를 사용을 주저하는 보호자에게 어떻게 얘기하면 좋은가요?입니다. 의료 종사자는 바로 치료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스스로 문제가 있다고 느끼지 않는 사람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 기분이 나쁘게 느낍니다. 교정 치료의 경우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보호자도 있습니다. 한번 교정 치료를 거절당하면 그 후 치아 배열에 대한 이야기는 터부시 되어 버립니다. 우선 왜 그러한 치아 배열이 되었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바이오 테라피는 환자와 보호자에게 있어 받아들이기 쉬운 이야기여야 합니다. 포인트는 우선 치열에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일어나고 있는 문제라고 느끼게 하지 못하면 진지하게 듣지 않습니다. 그 후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야기합니다. 왜 치아 배열이 나빠지는지, 얼굴 성장, 그리고 식생활, 나쁜 습관, 치료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는 것, 장치 치료의 실제, 가철식 장치를 마치는 조건, 그리고 치료의 최종 목표, 그리고 장치의 장착 조건과 통증, 마지막으로 치료 비용에 대해서 말하도록 합니다. 장치를 사용하는 치료는 보조적이며 바이오 테라피가 본래의 치료라고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치료로 식생활의 이야기를 해서 떠오르는 것이 있으면 고치고 입 벌리기와 턱 깨기 같은 악습관이 있다면 바로 개선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철식 장치의 사용, 비사용에 얽매이지 않고 필요한 아이 모두에게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바이오 테라피의 최대 이점입니다. 리웨이 스페이스를 자연적으로 폐쇄할 때 가철식 장치를 빼는 것이 좋은가요에 대한 질문입니다. 리웨이 스페이스는 측방치군의 교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정상적인 연구치 배열을 위한 맹출 공간이 됩니다. 리웨이 스페이스는 상하기 1mm, 하하기 3mm이며 교환기에 특히 하악에서 현저합니다. 가철식 장치가 긴밀하게 장착되어 있는 경우 리웨이 스페이스는 메워지지 않으므로 가철식 장치의 레진을 삭제해 치아의 자연적 이동을 촉진합니다.
그래도 공간이 있는 경우는 가철식 장치를 빼거나 전치에만 하는 보정 장치로 변경해야 합니다. 그러한 목적으로 가철식 장치를 빼는 경우 전치의 재발 위협을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 교합을 안정시키는 바이오테라피의 지도가 불가피합니다. 또한 가철식 장치를 뺄 때는 보정이 처음부터 어느 정도 경과했는지 교합력 측정기로 충분한 교합력이 있는지에 검사를 하고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증명 1입니다. 하악 폐쇄형 장치를 끼고 있던 환자로 12.4개월의 장치가 맞지 않고 리웨이 스페이스가 커서 상담 후 장치를 제거하였습니다. 5개월 만에 리웨이 스페이스가 닫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년 후 사진에서는 더 완벽하고 정밀하고 긴밀한 교합을 볼 수 있습니다. 증명 2로 하악의 폐쇄형 장치를 이용해서 12세경의 리웨이 스페이스 문제로 이를 제거하였습니다. 14.9세경에 리웨이 스페이스가 닫힌 걸 볼 수 있었고 사악도 교합력 충분해 장치를 제거하였습니다. 전치부만 끼는 장치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70번째 질문, 치아 맹출이 빠른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입니다. 평균적으로 3세 유치열 완성, 6세 전치교환 및 혼합치열기 전기, 9세 하악견치, 10세 사악견치, 교환 혼합치열기 후기, 12세 제2대구치 맹출 시 영구치열기에 이르게 됩니다. 견치의 맹출까지 치열 부정의 대부분은 전치부에 국한되므로 견치 맹출 전에 전치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으로 교정치료의 대부분이 종료됩니다. 하악 절치에 이른 시기에 맹출했다면 하악 견치도 빠르게 교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측방 확대 중 유견치가 탈락할 경우 확대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때에는 견치의 맹출을 기다려 진행하거나 정중성과 상대학을 기준으로 확대합니다. 하악 전도의 경우는 얼굴 성장에 직접적 영향을 주기에 다른 치료 부정보다도 빨리 치료를 개시해야 합니다. 상하악 중절치가 맹출할 때 바른 피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적으로 유측절치와 유견치를 삭제해 조기 접촉을 없애며 바이오테라피를 시행합니다. 다음 사진에서는 조기 접촉을 제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1번째 질문, 치아 맹출이 늦는 경우 자연적으로 기다리나요? 바로 전문의에게 의뢰하나요? 입니다. 영구치는 치근의 길이가 약 4분의 1 형성되는 시기에 맹출을 시작합니다. 치족을 표층에 도달하는 데까지 2에서 3년이 걸리며 그 시점에서 치근은 3분의 2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로부터 약 반년 후에는 치아가 치근을 뚫습니다. 맹출 후 약 8개월 동안 치간의 높이가 5분의 1차까지 나타납니다. 왼쪽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은 견치 맹출까지 1년이 남아 있습니다. 견치는 유치 치근점에 있습니다. 견치 맹출까지 약 반년이 남은 중간 사진을 보시면은 치간의 길이와 치근의 길이가 같습니다. 그리고 맹출 견치까지 약 반년이 미만으로 남은 상황에서는 치근의 길이가 치간보다 더 길어집니다. 진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근 형성이 3분의 2 이상 되었더라도 치배가 교합면을 향해 이동하지 않는 경우 맹출장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창과 견인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를 하지 못한다면 전문의에게 의뢰합니다. 수술 후 1년 후 사진에서 견치를 원래 위치까지 내렸습니다. 다음 정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악 제1대구치의 락킹으로 맹출장애를 일으키는 경우로 가철식 장치로 바른 맹출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유치가 나기 시작하면서부터의 바이오테라피에 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7개월 전후인 무치기에는 이유식을 시작합니다. 치아가 나기 시작하면 이유식을 시작하는 것에 이치에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유식을 주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스푼을 입 앞에 내밀어 아이가 입 벌리는 것을 기다립니다. 스푼이 입술이 접하는 곳까지 가져다 댑니다. 그리고 아이가 스스로 상순으로 이유식을 가져가도록 합니다. 상순을 이용하는 것을 학습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전치기입니다. 상하악 유전치가 4개씩 맹출하는 시기로 평균 1세 전후로 전치로 깨물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앞니가 자르는 것을 먹임으로써 전치를 사용하는 것을 익힙니다. 이 시기에 전치를 사용하는 것을 익히지 않으면 그 후에도 전치를 사용하지 않고 식사하는 아이가 됩니다. 발바닥이 바닥에 닿는 높이의 의자에서 식사합니다.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손으로 집어서 무는 것을 먹게 하여 전치의 사용법을 익히게 합니다. 혀와 구개로 찌푸러뜨릴 수 있는 정도의 단단한 것을 줍니다. 세 번째로 구치기입니다. 상하 좌우 제1누구치에 맹출하는 시기로 평균 1세 전후 어금니로 깨물기 시작합니다. 구치를 사용해서 깨물면 치근막에 자극이 가해져 그것이 교근의 근방추로부터 대뇌로 전달되어 저작 리듬이 생깁니다. 즉 교근 치근막 반사를 익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설탕은 미각이 완성되는 3세까지는 가능하면 맛보지 않게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환자에게 하면 안 되는 말입니다. 첫 번째로 가철식 교정이란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땡땡을 빼지 않고 턱을 넓혀서 치료하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이야기보다는 우선 치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왜 이러한 것이 일어났을까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가철식 교정이란 치료를 간단하게 좋아집니다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바이오테라피를 열심히 하면 적은 수의 가철식 장치로 치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와 같은 표현을 합니다. 세 번째로 가철식 교정으로 턱을 넓히면 치아를 빼지 않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와 같은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바이오테라피로 턱을 바른 크기로 키울 수 있다면 치아를 빼지 않고 치료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열심히 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로 가철식 교정 장치라면 값싸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와 같이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가철식 교정은 환자 스스로의 힘으로 낫는 것이라서 결과적으로 일반적인 치료보다 저렴한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열심히 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열심히 해야 되는지 지도하고 초진 사진과 현재를 비교해서 작더라도 잘된 부분이 있으면 칭찬해 줍니다. 칭찬하는 것이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